안녕하십니까. 스탑과 스토리, 수다가 있는 수요일 김기수 돌직구 타임 MTNW 김기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피자의 법칙, 여러분들이 즐겨 드시는 피자가 있죠. 우리가 피자의 법칙이라고 미국 시장에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1960년대 초반부터 피자 한 조각의 가격이 뉴욕 지하철 요금과 정확히 일치해 왔다는 겁니다. 그렇게 일치해 오던 이 피자 한 조각과 지하철 편도 요금이 이제 바뀌는, 그래서 성립하지 않게 되는 흐름으로 갈 만큼 피자 한 조각의 가격이 올라간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미 아시겠지만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표가 8.5%로 나오면서 이렇게 음식료 가격, 피자도 거기에 결국 불을 데워야 되니까 가스든 기름이든 아니면 그 안에 들어가는 옥수수나 밀, 여러 가지 토마토 이런 부분들이 가격이 다 올라갔잖아요. 그 정도로 물가에 대한 불안, 이 부분이 심화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간이 물가 주간이었죠. 자, 잠시 후에 김기수의 돌직구 타임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지금 화면 하단에 보이시는 노란톡 샵 0988로 김기수 문자 전송하시거나 오른쪽에 QR코드를 찍으셔서 보내시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잠시 후에 김기수 돌직구 타임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을 알면 시장이 상당히 편하게집니다. 여러분들 이미 김기수 돌직구 타임을 보신 분들은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왔다. 그리고 다음 주 물가지표가 나오는 타임, 이 부분 속에서 바닥권이 나오는 흐름 부분이 진행된다는 걸 알고 계셨을 겁니다. 자, 미국 시장의 나스닥 시장 기술적 지표를 해부해 보죠. 사실 3월 16일 날 FOMC 금리 인상, 그죠? 요 부분이 변곡점이 되면서 이 바닥권에서 15% 급반등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 14,750포인트 이 부분에 있어서 FOMC 의사록이 공개되는 부분, 그 속에서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의 강력한 매파 이야기, 이런 부분들이 하락 부분을 갖고 들어왔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미국의 CPI 예상만큼 나왔죠. 그죠? 8.5% 상승하는 부분, 그 자리가 그죠? 그 이전에 형성되었었던 1월 28일 날 형성되었었던 13,250포인트. 그래서 상승폭의 3분의 2의 되돌림이 나오는 그런 위치에 와 있기 때문에 이 위에 노란 부분에 있어서는 비중을 축소하고, 그리고 이번 주 주간 부분에서 매수하는 시장 이 지수 흐름으로 이야기입니다. 자, 그 부분에 곰곰이 생각해 보면 월요일 날 중국의 3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8.3% 고공행진으로 나온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월요일 날 미국 시장이 또 한 번에 급락을 맞았고, 그렇게 중국 시장의 생산자 물가 지수가 왜 중요하냐면 중국 시장의 생산자 물가 지수는 결국 그것을 소비하고 있는 글로벌 기타 국가들에게 상품 수출이 돼 버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를 올려붙이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런 우려가 작용을 한 부분인데, 여기에서 중국은 3월 CPI가 전년 동월보다 1.5%,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 지수는 8.5%인데, 그죠? 그렇게 상승을 했는데 소비자 물가 지수는 1.5%밖에 상승을 안 한 이유, 이런 나라 없죠, 그죠? 우리나라도 소비자 물가가 4.1%로 올라가 있는데 어떤 나라가 가능합니까? 공산품 가격을 일률적으로 정해줄 수 있는 나라, 사회주의 국가, 공산국가에서 가능한 거죠. 자, 이런 지표와 거기에 더불어서
어제 아침에 발표된 미국 시장의 3월 소비자 물가 지표가 8.5%로 나왔는데 전년 동월 대비 8.5%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변동성이 높은 식음료나 에너지를 제외한 PCE, 근원 CPI 이 부분은 월간 상승률이 예상치 0.5%보다 낮은 0.3%. 그래서 미국 시장이 어제 갭 상승한 이후 추가적으로 상승 시도를 하다가 음봉을 맞았습니다. 미국 시장이 음봉을 맞았기 때문에 우리 시장, 그죠? 소비자 물가지표 나온 거에 두려우셨습니까? 저는 하나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 미국 시장의 음봉을 맞은 이유는, 그죠? 그 전날 나왔었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생화학 무기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국방부 대변인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전쟁이 장기화되고 또 행여나 이것이 더 크게 확산되느냐 하는 우려,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하면서 음봉을 맞은 것뿐이지 이미 미국 시장이 기술적으로 15% 급반등했다가 마이너스 8% 3분의 2의 되돌림을 갖고 온 가운데에서 맞는 이런 악재, 곰곰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2월 24일 날 전쟁이 나던 때 그 당시에 유가가 94불 내외였습니다. 물론 어제 유가가 올라가지고 100불까지 갔지만 130불까지 올라갔던 유가도 일정 정도 하향 안정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 흐름들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3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40년 만에 최고치다라고 하는 부분, 이건 뭡니까? 이미 과거가 되는 겁니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눈여겨봐야죠. 우리나라도 지난주에 설명드렸었듯이 소비자 물가지수가 4.1% 높습니다. 우리 시장 내일 옵션 만기인 거 아시죠? 그리고 또 하나 복병, 금통위가 있죠. 물론 4월 금리 인상과 동결 50대 50으로 팽팽합니다. 저는 이번 국면에서는 인상보다는 앞으로 인상할 것이라는 강력한 시그널을 보여주는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런 흐름들, 그래서 사실은 이번 주 주간이 악재라고 뭐예요? 물가지표의 공공행진에 대한 부담, 그래서 시장이 다시 쌍바닥 저점을 만드는 과정을 갖고 왔다는 거죠. 자, 얼마만큼 글로벌 시장의 인플레이션이 극에 달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 그죠? 최악의 경제난 스리랑카 역시 관광산업 하는 나라잖아요. 그죠? 규모는 절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왜 굳이 이 뉴스를 가져왔느냐면 이 정도로 지금 코로나인지 또 이 전쟁 리스크 이 부분 때문에 글로벌 국가들에서 경제적으로 크지 못한 나라들은 이런 위험성도 내포해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가운데 옵션 만기가 끝나면 15일은 북한의 태양절이죠. 김정은이 집권 10년 차입니다. 벌써 4월 15일 태양절, 그리고 김일성의 110번째 생일, 이때 무력 도발을 하지 않을 거냐. 지금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이 링컨호가 오늘 동해안에 들어왔죠, 그죠? 강대강 이 국면 부분이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을 일정 정도 가져올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 지정학적 리스크도 그렇게 크게 경계할 부분은 아닙니다. 물가지표가 높은 거 2, 4분기 내에 4월이냐 5월이냐의 정점 통과 가능성, 그것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이 사진 여러분들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자, 타이틀을 제가 철새와 내로남불 그리고 부끄럽다라는 부분으로 정했습니다. 이쪽 사진은 영국 의회에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화상연설을 빼곡하죠. 여기는 미국입니다. 자, 대한민국 보세요. 그죠? 소수 거기다 졸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1950년대에 글로벌 국가들에 대한 도움을 받은 나라입니다. 그죠? 선거 때 그렇게 열심히들 그죠?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지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아픔은 정말 아는 것인지 철새
내로남불 이 정치인은 비단 정치인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지요. 주식시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 왔다 저쪽 왔다 방송 출연 많이 한다고 잘하는 거 아닙니다. 저를 비롯해서. 그죠? 시장이 떨어져도 몇백 프로, 몇천 프로. 저 핸드폰에, 휴대폰에 오늘도 어디서 문자가 오더라고요. 그렇게 수익 많이 냈다고. 그거 사귄 거 아시죠? 종목 한 주, 두 주씩 사서 수익률 자랑하는 뻥튀기. 그런 거 근절시켜야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4월 우리 대한민국의 수출입니다. 대한민국 4월 수출 경기 낙관하지 못해요. 자, 지금 2022년 1월에 1일에서 10일까지 열흘 동안의 1월 달과 4월 달의 모습입니다. 파란 부분이 2021년 그리고 이 갈색 부분이 2022년이에요. 다 이렇게 올라오다가 4월 1일에서 10일은 절대적 규모가 좀 낮아진 부분이죠. 자, 거기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이제 무역 수지입니다. 자, 우리나라가 그나마 3월 달에 1억 4천만 달러 무역 수지였는데 지금 4월 1일에서 10일까지가 35억 달러. 그죠? 무역 수지 적자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부분. 이 요인이 뭐예요? 에너지 가격의 상승이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중국과 홍콩 수출 증가율, 중국에 대한 수출이 마이너스 3.4%, 그리고 홍콩이 39.9%. 홍콩에 대한 수출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이야기는 뭐예요? 왜 홍콩이 또 중요하느냐? 중국이 중요한 건 당연한 거. 홍콩도 우리나라 수출 규모로 보면 4위 국가예요. 그런데 수출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게 그 원인은 중국이나 홍콩이나 코로나 봉쇄잖아요. 이것이 계속되게 되면 우리 수출 경기에도 먹구름이 나오는 부분이고, 그죠? 문제는 지금 4월 1일에서 10일까지가 아니라 4월 중하순 수출 경기도 낙관적이지 못하다는 겁니다. 더욱이 4월은 배당금, 외국인들은 배당금 받으면 본국으로 쫙쫙 보내잖아요. 그죠? 그래서 경상수지 적자가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중국의 상하이 봉쇄가 장기화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계속 뉴스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다행스럽게 어제 중국 상하이에서 그죠? 43% 정도를 부분 해소했다. 그죠? 해제했다라는 뉴스가 그나마 오후장의 중국 시장에 반등을 일구었고 그런 부분들이 미국 시장에도 반영되면서 그죠? 유가가 반등하는 흐름 부분들을 갖고 온 것도 그런 흐름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안타까운 뉴스 부분입니다. 오늘 시장 좀 올랐는데 코스피 1.89% 오르고 코스닥 1.48% 오르면서 좀 올랐는데 이 안 좋은 뉴스를 또 여러분들께 보냅니다. 자, 알고는 있어야죠. 올해 한국의 성장률이 3% 이하로 전망하는 부분이 지금 대부분이에요. IMF도 그렇고 한은도 그렇고. 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 여기까지 들으면 그죠? 주가 계속 내려가야 될 것 같잖아요. 그거 이미 시장은 반영한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이제 코스피 시장의 기술적 분석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아까 나스닥을 했다면, 자, 코스닥은 지금 요 2600에서 2800포인트 노란색의 박스입니다. 그 전에 2800에서 3100의 박스를 4개월 동안 연속으로 보이다가 박스권을 훼손을 했기 때문에 한 단계 레벨 다운이 된 거죠. 거기에 이제 전쟁이란 리스크 복합적으로 작용했고, 그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고 미국 시장도 그렇고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왔다. 그 나온 지점에서 지금 추세 중심 라인에 들어왔다가 오늘 갭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준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런 지금 2600포인트
그 박스권 라인 부분의 하단인 2600포인트는 1월 말 기준 PBR 1배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2600포인트를 하회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겁니다. 어제 2640포인트 내외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겁낼 이유가 없는 거죠. 악재를 후행적으로, 악재를 선행적으로 반영한 거니까. 그죠?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 놓여진 상황에서 제가 요 차트 흐름을 보여주기 전에 항상 여러분들께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시장 지수가 박스권일 땐, 그죠? 이 박스권일 땐 낙폭과대는 없습니다. 그죠? 낙폭과대 없어요.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종합주가지수가 2021년 6월 25일 3,316포인트를 찍고 나서 계속 내려왔습니다. 계단식으로. 그런데 지금 이 위치에서 변한 환경이 무엇이냐를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30만 원 하던 주식이 10만 원 내려왔다고 낙폭이 과하다? 아니에요. 실적이 그만큼 안 나오면 주가가 떨어지는 게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죠? 실적이, 매출이, 영업이익이 지금 10만 원 하던 이 주식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2배, 3배로 올라갔다. 그러면 주가도 당연히 2배, 3배 올라가는 게 적정 가치를 받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 이야기를 왜 하냐면 단순히 많이 떨어졌다가 매수의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가치 대비 많이 떨어졌다면, 그죠? 그 기업, 그 나라의 지수가 가치 대비 많이 떨어져 있다면 외부 환경에 의해서 그렇다면 낙폭 과대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박스권인, 종합주가지수의 박스권인 시장에서는 낙폭 과대는 없습니다. 그죠? 단기적으로 시장이 주변 환경, 그죠? 그 기업은 그대로인데 주변 여건이 달라져서 세게 종합주가지수가 하락하면서, 그러면 제가 항상 비유 들은 말이 있죠. 폭풍우가 몰아치면 우산을 써도 비를 맞는다. 그죠? 그러면 종합주가지수가 떨어지면, 주변 환경 때문에 떨어지면 실적이 좋고 앞으로의 성장 흐름이 있는데도 떨어지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소고까지는 적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쓰러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적이 안 좋거나 그 기업의 경영 환경이 악화되는 흐름으로, 펀더멘탈에 영향을 주는 흐름으로 가게 되면 주가는 떨어지는 게 정상이라는 거죠. 잘 기억하세요. 자, 1월 28일 날 2,591포인트까지 내려왔고 그 이후에 2,591포인트를 훼손한 자리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자, 그걸 기억하시고 섹터 부분들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이야기를 하죠. 성장에 대한 멀티플이 축소됐다. 실적 안 좋은 건 절대 쳐다보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야, 카카오 실적도 좋은데 많이 떨어졌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맞습니다. 많이 떨어졌죠. 왜? 17만 3천 원 하던 게 지금 뭐예요? 82,200원까지 왔다가 11만 원, 지금 뭐 9만 4천 원. 이건 어제 종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을 해보세요. 매출이 전년도 2021년도 6조 1천억입니다. 영업이익이 5,900억, 6천억이라고 하죠. 그런데 시가총액이 42조 7천억이에요.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비쌉니까? 쌉니까?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긴축이라는 주변 여건의 환경이 아니다면, 그죠? 멀티플을 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많이 줬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게 하실 때,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권리금 주고, 그죠? 좋은 라인 부분 할 수 있잖아요. 뭐 좋은데. 그런데 권리금 주고 뭐 월세 이거 내는 것보다 못 벌면 그거 줄 필요가 없죠. 거기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주변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유메이드 지금 반토막이 뭡니까? 24만 5,700원에서 지금 8만 6,700원까지 내려왔네요. 종합주가지수 저점 안겠죠? 그런데 얘는
어제 저점을 깼습니다. 매출이 3,350억, 올해는 6,370억, 뭐 2배 가까이 늘고 영업이익도 2배 가까이 는다고 해도, 그죠? 작년에 1,000억 영업이익, 올해 1,800억 영업이익이라고 보는데 시가총액이 2조 9천억. 쌉니까? 비쌉니까?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의 경기 민감주들이나 실적 있는 주식들, 하다못해 LG전자 여러분들 보세요. 쌍바닥 과정에서 국면을 전환한 종목입니다. 무슨 얘기냐? LG전자는 2022년 1분기에 매출이 21조, 영업이익이 1조 9천억. 그런데 시총이 20조밖에 안 됩니다. 이건 싸죠. 그죠?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한 해에 2천억 버는 회사가 3조 가까이인데, 그죠? 1분기에 2조 가까이를 벌다는 건, 그런데 시총이 20조라는 건 엄청나게 싸죠. 이거를 습관화를 들여야 됩니다. 더 많이 벌 수 있느냐 없느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기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실적의 흐름 속에서 쌍바닥 과정을 만드는 거라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눈에 보이는 실적, LG노텍은 그 전에 많이 말씀드렸죠. LNF 부분도 2차전지 소재도 아직 센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천연가스 가격은 계속 오르는 거 아시죠? 그 천연가스 부분 속에서 오늘 이 LNG선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선주가 각광받았지만, 저는 그보다는 오히려 이 세아제강이라든지 이 강관 쪽 있죠. 파이프라인을 건설하는 쪽 부분에 있어서의 주 추세 흐름이 가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한국항공우주 방산도 지금은 박스권을 횡보해야 되지만, 이런 부분들이 실적을 동반해서 주도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거기에 또 하나, 요 마지막 시간 1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반도체 안보를 외쳤습니다. 무슨 얘기냐? 미국, 중국, EU, 일본 전부 다 자국 내 반도체 부분 난리 부르스잖아요. 우리나라 어땠습니까? 그죠? 하이닉스 공장 하나 더 지려고 그래도 지금 계속 딜레이. 그죠? 수도권에만 사람들이 직장인 갖고 싶어하고 지방 내려가면 안 가려고 하면서 수도권에는 공장 못 지게 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나라가 발전합니까? 그죠? 여하튼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줘야죠. 그거를 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보다 소재 쪽으로 가야죠. 전공종, 후공종이 있다면 후공종 쪽으로. 그죠?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시장 흐름.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더 이상은 못하는데, 여하튼 시장은 그렇게 해서 시장의 변곡점을 예상을 하게 되면 너무나 쉬운 시장 흐름이 전개가 되는 거지요. 끝나고 나서 중계방송을 하는 건, 그죠? 시장이 항상 뒷북 뉴스로 가는 겁니다. 오늘 에그플레이션 관련주 남해화학이 급등했지요. 그런 것도 왜 상승을 하는지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는 겁니다. 주식은 끊임없이 틀려도 예측하고, 그 예측이 틀렸을 때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예측도 하지 않고 그냥 대응만 하겠다, 나 공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주식은 그렇게 공부해도 쉽지 않은 게 주식시장이에요. 공부하실 거면 잠시 후에 6시 10분부터 제가 또 다른, 그죠? 여러 가지 이야기 속에서 변곡점 매매, 그리고 섹터의 중심이 되는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할 사람만 들어오세요. 김기수였습니다.